안녕하세요. 보통 사람들의 진짜 커리어 경험을 나누는 리드미팟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최 팀장입니다. 리드미팟은 리드미다 투데이 어디라고요? 리드미다 투데이. 아, 이게 힘들이 없으시네요. 지난주에 되게 힘드셨나 봐요. 아, 그러니까 여파가 아직도 가네. 다시 한번 해보죠. 리드미다 투데이에 게재된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관련된 수다를 가감없이 나누는 팟캐스트 방송입니다. 편안한 수다를 위해서 각자의 본명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또한 특정 회사에 대한 적나라한 속 얘기들이 공개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드미팟은 유튜브와 애플 팟캐스트 그리고 팟빵 그리고 리드미다 투데이와 이제는 네이버 오디오 클립을 통해서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조만간 채널 정리 한번 하려고요. 아, 좋습니다. 요거 네. 한번 너무 지금 분산돼 있어서 그러니까요. 네, 한번 정리를 좀 할 텐데 그때 제가 다시 한번 멘트를 좀 바꾸죠. 네, 많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곳은 강남 소재 리드미 사무실에 위치한 회의실입니다. 오늘도 역시 저를 포함해서 네 분의 패널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치죠. 야, 일주일이 그냥 이렇게 후딱 가네요. 그러게요. 후딱후딱 가야죠. 피곤한 건 다 똑같아. 사실은 뭐 왕 청취자들은 이미 뭐 다 아시지만 뭐 저희가 한번 모이면 이제 3주치를 녹음하기 때문에 아, 매우 피곤해요. 네, 저희의 일주일은 한 5분 만에 갔다는 거. 그러게요. 네, 피곤함은 점점 더 그렇죠. 쌓인다는 거. 딥해지죠. 네, 저희가 그 9월 초에 그 1주년 기념 방송을 하면서 댓글 이벤트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벤트를 지난주 방송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약 한 370여 분들께서 여러와 같은 성원으로 이벤트 기간을 늘려달라. 그래서 이제 10월 10일까지 늘렸습니다. 그 이후로는 더 연락이 안 왔나요? 더 왔죠? 아, 예, 한 630여 분 정도가 합치면 1000명을 그렇게 그렇게 어떻게, 딱 어떻게 또 숫자가 그렇게 나왔네요, 그죠? 네, 그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10월 10일까지 네. 댓글을 달아주세요.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만 달아주십시오. 네이버입니다. 네. 유튜브에 다시면 안 됩니다. 유튜브에 댓글 달기가 되게 어려운데 막 어렵게 찾아서 달지 마시고요. 항상 도전 의식이 있는 분들. 그죠? 꼭 네. 옛날 거에 다시고 싶은 분들이 있나 봐요. 있어요. 그죠? 네.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 댓글 뭐 아무 말이나 좋습니다. 진짜. 리드미 짱 뭐 이런 것도 좋고요. 뭐 최 팀장 멋있다 이런 것도 괜찮고. 보지도 못했는데요. 그죠? 준호 넌 누구냐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아, 뭐 아무거나 달아주시면 준호의 되겠습니다. 엄마다. 자, 그래서 댓글 이벤트 10월 10일까지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 달아주시면 댓글을 달아주시는 모든 분들께 리드미에서 준비한 거죠, 사실은 굿즈. 굿즈입니다. 뭐 이거 발음 뭐라 그럴까? 똑바로. 일종의 뭐 기념품 이런 그렇죠, 거죠. 네. 네. 약 한 12,000원 한 2,000원? 정도 정도의. 원가가 뭐 이거 네. 뭐 시중에 원가가요? 그렇죠. 시중가가요. 어마어마한데요. 시중에 판다면 뭐 한 3, 4만 원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정도의 가치가 되는 굉장히 예쁜 캐릭터 상품입니다. 이걸 보내드릴 테니까요. 방금 저 캐릭터 처음 볼 때는 뭐야 이랬는데 정감 가요. 그죠? 네. 네, 진짜 중독성 있어요. 진짜 예뻐요. 가만 보면 뭐 이렇게 못생기게 그렸어라고 보는데 가만 보고 있으면 은근히 매력 네. 있는 게 리보.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늘 캐릭터라는 게 단순해야지 되게 오래 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심플하니까 네, 되게 기억에 잘 알고 싶고. 만들었어요. 음. 좀 있으면 이제 손발도 달려서 나옵니다. 손발까지 오, 나오네. 상상이 안 가는데. 그러니까요. 손발. 야, 꼬리가 꼬리 뒷모습 꼬리는 없어요. 꼬리 없어요. 네, 뒷모습에. 그건 이제 몇 달 뒤에 꼬리 네. 생기는 점점 걸로. 진화하는 네, 걸로 하나씩 리본은. 하나씩. 2D에서 3D로 나오는. 그렇죠. 네. 기대됩니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댓글 이벤트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자, 지난주에 저희가 직장인의 연애를 주제로 했는데 뭐 이제 중간중간 좀 19금과 29금을 넘나드는 뭐 그런 방송이었고 아주 유익한 방송이었던 네, 것 뭐 세대 차이를 확인하는 그런 방송이었는데 그러게요. 자, 오늘의 주제는 뭡니까? 우리 준호님 오늘도 처음 들으신 분들이 있겠구나. 오늘 이제 저와 윤 대표님 그리고 조대리님 그리고 새롭게 인사하는 새롭게 인사하는 저번 주에 이어서 새롭게 인사하는 네, 준호 예, 윤호 아니고 준호입니다. 준호 네. 예, 준호님이 돌아오셨는데 자, 오늘 주제는 뭐죠? 오늘 주제는 저번에 연애가 있다면 그 연애의 다음은 뭘까요? 결혼이죠. 예. 또 연애. 그리고 그 결혼에 이어서 새롭게 오는 또 육아라는 게 있죠. 예.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결혼과 육아에 대해서 예. 초대 손님 아니었어요? 이야기를 하면 되지 않을까. 이제 뭐 고정 패널이니까요. 아, 네, 네. 고정 패널로서의 네. 역할을 하기 위해. 결혼과 육아 일주일 만에 이렇게 적응을 하시네. 바로 네, 심지어는 5분인데. 뭐 좀 있으면 뭐 진행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유, 아닙니다. 네.
결혼과 육아, 특히 이제 그 앞에 수식어는 결국은 이제 직장인의 그렇죠. 결혼과 육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죠. 일단 뭐 결혼부터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면 각자들 에피소드들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직장을 다니면서. 아, 근데 준호준이 결혼 안 왔어. 참 안 했구나. 네, 저는 아직 우리 결혼할 셋만 수가 얘기할 수 없습니다. 있네. 아, 저는 그냥 직장인으로서 결혼하지 못한 사람이 그렇죠. 갖고 있는 궁금증, 좋아요. 결혼하신 분들에 대한 궁금증을 물어보는 궁금증. 쪽으로 아. 네, 많이 해보겠습니다. 맥주 꺼내 올까요? 한 95%가 부정적일 것이기 때문에 많은 기대는 하지 않으셔도 5%나? 5%의 긍정을 5%는 바라보고 그냥 노멀한데 아니 요 정도. 아니 딴 얘기인데 방금 그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든 생각인데 우리 준호준호님이 약간 그 개그맨 최효종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많이 닮았다고 많이 들었었는데. 그래요? 그러네. 네. 네, 맞아. 최효종 아주 재밌는 개그맨. 아니 왜냐면 약간 목소리 톤도 비슷하고. 아 목소리 톤. 아무튼 예전에 뭐, 막 따라했던 것 같습니다. 그죠? 네. 한번 해주세요. 다 까먹었어요. 안타깝네. 뭐 쓸데없는 얘기였고요. 네. 자 조대리님 어때요? 우리 직장 다니면서 결혼하는 거 어땠습니까? 저는 신입사원 들어가자마자 결혼을 했기 때문에 뭐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했죠. 그냥 야 그때는 돈이 뭔지를 몰라서 정말 무서운지 몰랐어요. 난생 처음 제가 듣도 보도 못한 돈이 들어가니까 제 그 단위가 10,000원이었거든요. 단위가 10,000원. 그러니까 10,000원 이상은 무조건 그러니까 10,000원에서 90,000원을 넘어가는 무언가는 다 비싼 거예요. 그 시기에서 난 아직도 비싼데? 아니, 뭐 아직도 비싸지만 비싸더라도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10만 원, 20만 원 쓰더라도 그냥 아예 한 번쯤은 이런 게 있는데 못 쓰는 돈이었거든요, 저한테는. 그러다 이제 결혼하려고 딱 보니까 와 이게 갑자기 100만 원, 1,000만 원 집을 보니까 억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연애를 6년을 했거든요. 6년을 하고 결혼을 결심하게 된 거죠. 결혼을 결심하고 아버지한테 결혼하겠다 그랬더니 미친놈 난리치고 있네. 네가 돈이 어디 있어서 결혼을 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돈 모아갖고 결혼해야지 무슨 소리 하는 거냐라고 했는데 저는 강력하게 우겼죠. 엄마가 해줄 거야. 엄마도 몰랐던 거죠. 아들이 결혼할 때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갈 줄은. 네. 근데 사실 이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직장인들이 결혼하면서 가장 크게 걸림돌이 되는 게 경제적인 문제거든요. 자, 이제 시사 토론으로 넘어갑니다. 경제적인 문제인데 한국 사회 이대로 좋은가? 그래서 그 경제적인 문제를 극복하려고 하는 게 가장 저희에게 난관이었어요. 그거를 극복한 게 제 그 뭐랄까 에피소드 중에 에피소드가 뭐냐면 대출을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첫 결혼을 하지만 첫 결혼. 첫 결혼을 하니까 대출을 받아본 첫 적도 결혼. 없고 네. 뭐 또 하시려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네. 어쨌든 그런 진행을 하려다 보니까 이거 너무 모르는 게 많은 거예요.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특히 전세담보대출이 그렇게 어려운 건지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근데 그래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난관들이 경제적 난관이 제일 큼에도 불구하고 버짓이 생기면 돈은 따라옵니다. 어떻게든. 그래서 결혼을 결심하는 게 힘든 건지 직장이 됐으면 결혼을 결심하기까지가 힘든 건지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해 이런 거는 사실은 조금 뭐라 그래야 되지? 상황에 맞게끔 하면 되거든요. 이것도 한 200만 원 티를 네. 긁어올 것 같은. 근데 진짜 주위에서 결혼한 친구들 보면 다 돈 없어요. 다 돈이 없어요. 다 자기 수중에 1,000만, 2,000만 원 들고 있는데 대다수예요. 진짜로 직장인들이라면 마냥 백수나 뭐 이런 사람들이나 뭐 아니면 아직 취직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나 뭐 그런 분들이 아니라면 들고 있는 돈이 거의 뻔하거든요. 1,000에서 2,000이에요. 많이 모아본 사람 뭐 한 4, 5년 근무한 사람들이 뭐 1억까지 들고 있는 사람까지는 봤는데 들고 있어봐야 1, 2천이에요. 4, 5년 근무를 하고서 1억을 모아요? 그러니까 그런 1년에 그런 2천씩 모아야 되는데. 너무 무리한 사람들도 있다는 그거는 거죠. 김생민인데. 그러니까 Stupid. great. Great. 해야 될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분들까지는 봤는데 최대 그런 분들까지 봤는데 그런 분들이 아니라면 대부분 1, 2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결혼하기엔 너무 부족한 돈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하는데 사실 제도적으로 보거나 뭐 이런 게 알아가다 보면 되게 많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에 대해서 많은 겁을 내진 않으셨으면 해요. 사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지지난번에 오셨던 쭈님 생각이 나네요. 네. 게스트하우스에서 하루에 3,000원을 쓰시면서 인도 여행을 하셨다는 그분. 아마 그분이 1억을 모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게. 그럴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런 경제적인 난관을 헤쳐 나가서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야 이것도 생활비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이렇게 둘이만 먹고 사는데도 맞벌이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자가 나가기 시작하면 빠듯하게 그러니까요. 아 대한민국에 이 많은 집 중에 내 집 하나 없는 게 얼마나 서러운지. 그러니까 결혼이 그래서 그때부터는 아 진짜 이게 현실이구나 꿈이 아니구나. 갑자기 숙연해지네요. 그러니까 집 얘기가 나오니까. 결혼 못하고 돈도 많이 모으지 못한 저한테는 꿈 같은 얘기네요. 근데 진짜 저 현실에 곧 닥치실 거예요 아마. 곧 닥치겠죠. 곧. 네. 곧 닥치면서 입을 닥치고. 그러니까 네, 그거를 결혼도 근데 닥치고. 피하려고 계속 미루고 계속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 결국엔 못 하게 되더라고요. 마음이 다 돼서. 근데 요즘에 얘기를 들어보면 결혼 굳이 왜 해야 되지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해요. 그게 실제로. 저는 근데 실제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서도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요? 진짜 결혼을 왜 해야 되지라기보다는 어. 제가 조금 느꼈을 때는 결혼은 하고 싶은데 막상 그런 현실들이 결혼하면 힘들고에 대한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자기를 좀 합리화시키는 느낌이 그게 약간 비혼처럼 번진 것 같아가지고 그럴 수 있겠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쉽네요. 이게 참 힘들어요. 대한민국 20, 30대로 산다는 게 그런 것들이 문제가 많죠. 40대로 사는 것도 힘들어요. 그죠? 그럼요. 40대가 얼마나 힘든데. 뭐 저도 40대니까 힘들어요 진짜. 다시 또 세대 얘기로 넘어가자. 뭐가 그렇게 힘든가요? 네? 40대 분들은. 굉장히 힘들죠. 아니 난 제일 힘든 게 20대 때는 30대가 되면 좀 편해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서 힘들었고 30대 때는 40대가 되면 좀 편해지겠지? 근데 아니라서 힘들고 이게 계속 이렇게 속아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이게 느낌이. 그러게요. 죽을 때까지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으면 편해지겠지. 근데 죽어도 편해지 않고. 죽으면 아니죠. 죽으면 모르는데 네. 잘 죽질 않는 거지. 이제는 잘 죽질 않아. 죽어야 문제예요. 되는데 네. 내가 안 죽어서 문제고 그게 이렇게 되는 문제예요. 거죠. 야, 근데 그 또한 아마 말만 그렇게 하지 사실 죽고 싶은 사람은 없을 맞아요. 거예요. 그럴 것 없죠.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저는 이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저는 너무 오래 사는 것 같아요. 좀 망발일 수도 있는데 이게 의사가 없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생명의 연장이 계속 되는 듯한 느낌? 정말 건강하게 철학적인 그냥 얘기인데요. 좀 잘 살아야 돼. 자 다시 와서 네. 자, 아무튼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들 네, 그런 것들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노력을 하고 알아보고 자꾸 그 활로를 찾아야 되는데 자꾸 이상한 대로 피하려고만 하면은 오히려 그런 게 더 안 이루어지는 결국은 것 같더라고요. 결혼을 하려면 경제는 현실이다. 네. 경제 상황은 현실이다. 현실이죠. 아니 근데 그 실제로 궁금한 게 이제 들으시는 분들 중에 오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네. 아이 뭐 조대리 말은 저렇게 해도 뭐 결국은 다 부모님이 빵빵하게 도와준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맞대요. 그게 오해가 아니라 이해한 거군요. 네, 맞아요. 뭐 어떻게 아니 솔직히 말해서 대한민국 28에 첫 취직하자마자 결혼하려고 했는데 부모가 안 도와주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건 여러분, 불가능한 거고. 여러분 그게 그러면은 제가 한번 질문을 어쨌든 저와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 또는 연애를 하고 있으면서도 고민하는 게 이 사람이랑 결혼해도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혼하는 건지 네. 아니면 내가 나이가 이 정도 됐는데 내 옆에 있는 결혼할 때인데 내 옆에 이 사람이 있어서 결혼하는 건지 그거에 특히 여자분들이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는 100% 이런 건 후자. 세 분 다 어떠신 것 같으세요? 저는 100% 후자예요. 제가 이스라엘에 있는 모하메드 씨가 모하메드요? 해주셨던 얘기를 여기서 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모하메드스가 있어요? 예루살렘 아니시죠? 이스라엘에 예루살렘이 있죠. 아니 그러니까 모하메드 약간 중동 약간 이스라엘도 중동이 있나? 있어요. 거기 있나? 근데 거기 모하메드? 유대인이 아니고 이제 아니 그런가? 이스라엘에 유대인만 살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 이스라엘 유대인이 못 살죠. 그렇죠. 이건 참 차별 그러네. 편견이 심하신 분이시네. 뭐 개종했을 수도 있죠. 한국에 할리 씨도 살고 그럼요. 막 이러니까, 그죠? 네, 네. 그러네. 한국의 낙가무라 같은 느낌. 모하메드 씨가 해주신 얘긴데 딱 이제 그분이 그 이스라엘에 있는 재벌이에요. 해양 스포츠 재벌. 그래가지고 이제 스포츠 재벌이신데 이분이 결혼할 상대가 생긴 거죠. 근데 이 결혼할 상대도 재벌이에요. 네.
근데 이분은 또 팔레스타인 재벌이네. 가지고 비극이네요. 네? 비극이야. 네. 그래서 지금 내가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딱 만났는데 사실 친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딱 만났는데 술을 엄청 먹은 거죠. 술을 엄청 먹었는데 진심을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아 말이다 내가 둘 다 돈이 엄청 많잖아요. 네.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제 결혼을 할 때가 돼서 딱 한참 놀고 나서 주위를 둘러봤더니 옆에 얘가 있더라. 그걸 이스라엘 말로 했겠네요. 네. 모하메드 씨. 모하메드 씨가. 네.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신부가 옆에 있는데. 옆에 네, 옆에 신부를 앉혀놓고 이 모하메드의 친구들이 있는 데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기는 했어요. 네. 하기는 했는데 결국에는 깨지긴 깨졌어요. 근데 이게 네. 어렵다. 둘 다 돈이 엄청 많은데 한쪽은 재벌집 아들이고 한쪽은 현금 부잣집 딸이에요. 부동산. 네. 그 팔레스타인에 가면 48번 고속도로가 있는데 그 48번 고속도로에 있는 가평휴게소에 그 집 딸이에요. 휴게소죠. 네. 팔레스타인의 가평휴게소가 있죠. 그래가지고 자식이 그렇게 유명하다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딱 했는데 결국에는 헤어져요. 되더라고요. 이게 뭔 얘기죠? 결국은 이거는 후자를 선택했을 때 그런 사랑에 대한 부분 아 때문에 왜냐하면 헤어진 케이스를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분은 이게 농담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건 진짜예요. 한쪽은 재벌집이고 한쪽은 진짜로 잘 나가는 이제 휴게소집 딸이었어요. 이게 그랬는데 우리나라의 얘기인 거죠? 네. 어. 그랬는데 아니 나도 시작을 하고 나니까 어떻게 할 줄을 못해가지고 대책이 안 서네요. 그러니까 네. 나는 그러니까 계속 가평 휴게소 사장님 딸이 이혼하셨다. 아 죄송합니다. 가평휴게소와는 전혀 무관한 얘기입니다. 제가 가평휴게소를 좋아해가지고 네이버에 찾아보려고 했어요. 이스라엘 가평 휴게소. 저는 팔레스타인 48번 아 팔레스타인이었지? 국도. 팔레스타인 48번 국도입니다. 어허. 그래가지고 네. 근데 그 형님이 얘기를 했던 게 그거였었어요. 핵심이 뭐였었냐면 젊었을 때 돈이 많으니까 네. 정말 그냥 막 열심히 논 거죠. 근데 그때는 뭐 여자분 친구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대시를 하니까 사랑 귀한 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다 나이를 먹고 그냥 당연히 결혼이라는 걸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딱 봤더니 나랑 비슷한 환경에 있고 처지에 있는 또 이제 놀다 지친 너가 비슷한 이제 그 분이 계셨던 거죠. 결혼을 해서 초반에는 잘 살았는데 이제 이게 서로에 대한 이해가 없이 둘 다 잘 살다 보니까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야 뭐 이거 하자 그럼 그걸 내가 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 좀 제가 말한 거랑 약간 차이가 있네요. 그거는 이제 짧게 만나다가 어쩌다가 그냥 내 주위에 아니요 있는 길게 만났어요. 그러니까 내 주위에 있는 누군가를 그냥 네. 택한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제가 말한 거는 그 결혼하려는 시점에 사귀고 있는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더라고요. 대다수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5년 만난 여자애가 있었어. 근데 결혼하려고 했다가 실패했어. 그러고 1년 만에 만난 여자도 내가 결혼할 때 옆에 있는 여자랑 결혼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되게 속물 같다라고 보는 여자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어떻게 그게 사랑이 아니라 그냥 내 옆에 있으니까 결혼이 말이 되냐 이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말이 되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네? 차이들이 그러니까 어린 아니, 친구들이 근데 이런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차이- 이스라엘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팔레스타인의 이런 그 속담 있죠. 까마귀 날짜부터 자, 잘 던져주세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어요. 어떤 팔레스타인 속담이 나올까? 괜히 던졌네. 웃자고 던진 건데 웃지 않고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못 받을 것 같아. 근데 지금 모하메드 이스라엘 말로 얘기하니까 상상이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네. 이게 몇 가지 그게 명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면 결혼은 사랑해서 해야 된다. 네. 그리고 그 사랑이란 첫 번째 주어지는 거다. 사랑이란 내가 소위 말하면 뭐 하는 거다. 쟁취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주어지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혼할 때 즈음에 나타난 사람을 운명의 상대라고 받아들이는 거고 사랑은 내가 선택하는 좀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겐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네. 근데 그렇게 보통- 하니까 좀 이해가 음. 됩니다. 그것도 있지만 더 저기다가 저 하나의 명제를 더 추가하면 저게 나이 그러니까 그 에이징 그 시간의 흐름이 표현한 것 같아요. 어리면 어릴수록 사랑은 쟁취하는 거야라고 갔다가 나이가 그치. 들면서 들수록 이제 사랑은 주어지는 거야라고 바뀌면서 그 시점이 점점 늦어지니까 요새는 옆에 있는 사람이랑 결혼한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강해진 것 같아요. 자 결혼이 늦어지니까. 연인 여러분 옆을 돌아보십시오.
내 옆에 누가 있는지 그럼요. 중요합니다. 막 오징어가 있고 막 그런 거. 사내가 있지는 않는지. 저는 사내- 사내가 있네요. 큰일이네요. 아무튼 뭐 결혼에 대한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좀 냈어요. 그죠 했는데 어떻게 결혼하셨나요? 뭐 저는 이제 교회에서 만나서 교회. 했기 때문에 교회 오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쵸?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러네요.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하여튼 교회에서 이제 친해지고 음. 근데 저는 좀 그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교회 사람들하고 그 교회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술만 안 먹지 정말 잘 놀거든요. 뭐 엄청 영화, 놀죠. 네, 영화관도 같이 가고 뭐 볼링도 치고 뭐 아 동호회군요. 그렇죠. 그러네요. 네. 거기서 당구도 결국 치고 동호회. 막 레저도 이렇게 하고. 하니까 진짜 술만 안 먹고 담배만 안 피지 뭐 열심히들 같이 이제 어울려서 노는데 어느 날 이제 한 번은 제가 차를 몰고 이렇게 자매들 몇몇을 태우고 그러니까 영화관을 가기로 한 거예요. 꼭 거기서 자매들이라고. 아 그렇죠. 우리는 이제 자매들 형제 자매가. 나 사실 방금 헷갈렸어요. 자매라 그래가지고. 실제 그 네. 세 자매를 네. 그래서 이제 가는데 제 차가 사고를 당했죠. 접촉 사고. 그렇죠. 네. 근데 되게 좀 심하게 당했어요. 어.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그 택시가 이제 제가 사거리를 거의 빠져 나가고 있는데 뒷공문이 이렇게 옆에서 박은 거예요. 차가 돌았겠네요. 근데 그러면. 이게 뭐 스키드 마크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제가 분명히 저기서 차가 오는데 근데 저 정도 속도면 왜냐면 나를 인식하면 속도를 줄이겠지. 충분히 나가는 그거란 말이에요. 근데 속도를 전혀 안 줄이 그대로 그냥 와가지고 박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일부러 그리고 되게 웃긴 건 그 택시 기사 보통은 택시 기사들이 막 뭐 일단 뭐 이 썽부터 내죠. 조사 과정 이런 거 모르겠고 무조건 성부터 그쵸, 내죠. 네네. 근데 이 아저씨가 굉장히 당황한 얼굴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모든 정황을 봤을 때 이 아저씨가 졸음운전을 깜빡 준 거죠. 했다. 100%. 네. 근데 그러니까 왜냐면 나한테 먼저 와가지고 일단 운전자끼리는 문제가 없는 것 같으니까 그 인사 접수는 하지 맙시다. 나한테 먼저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그 뒤쪽에 타고 있던 이제 자매가 자매님들. 네. 이쪽에서 이렇게 뒤쪽을 받으면서 이렇게 반대편 유리창으로 부웅 날아가고 머리를 이제 세게 부딪히면서 찢어졌어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뇌진탕이 온 거예요. 아. 순간적으로 약간 기절하고 어.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자매를 뭐 응급실에 앰뷸런스 불러가지고 막 보내고 난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정말 정신이 없었던 그런 하루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사고를 당했던 그 자매가 지금 이제 제 와이프. 책임을 지셨군요. 그렇죠. 책임을 졌죠. 근데 이제 뭐 되게 긴 얘기가 있지만 뭐 이 얘기를 뭐 더 하긴 좀 그렇고 근데 놀라운 거는 그때가 저희가 2014년 6월 20날에 그 사고가 났는데 네. 저희가 딱 1년 뒤 15년 6월 20날 결혼했죠. 15년에 결혼하셨어요? 네, 네. 오. 얼마 안 됐어요. 그러게요. 아무튼 그랬는데 뭐 직장인의 이런 얘기니까 좀 넘어가면 저는 이제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아까 그 연애할 때랑 좀 비슷한 건데 이게 회사 다니면서 결혼 준비하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건 다들 힘들어하시더라고요. 네. 진짜. 죽을 네, 뻔했죠. 뭐 어떠셨어요? 그래서 저는 회사 다니기 전에 했어요. 와. 굉장히- 현자다 현자 네. 이런 거. 정말 아유 말도 못하는 게 뭐냐면 이게 스드메라고 하잖아요. 그렇지, 우리가 그렇지. 스튜디오 드레스 드레스 메이크업의 메이크업. 줄임말 스드메라고 하는데 그 비용도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둘 다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웨딩 플래너를 하나 썼어요. 이제 아하. 그 어차피 예식장은 예약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건 이제 그 플래너한테 다 맡긴 채로 가서 편하게 하자 그랬더니 와이프가 그러는 게 어딨냐며 결혼식은 챙겨야 된다며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나는 숙제가 하나 있죠. 프로포즈를 하는. 와 정말 하셨어요 정말. 프로포? 했다. 저는 그래서 했죠. 사실은 리드미 팟이 탄생이 되게 된 건데. 와, 그 프로포즈도 준비를 해야 되고 집도 봐야 되고 입주 시기도 맞춰야 되고 그거에 맞춰서 대출도 해야 되고 막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싸우는데 그 와중에 싸워요. 그렇죠. 그쵸. 네. 말차리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라고 했어요. 지금 뭔가 있습니다. 아니 뭔가 있어요 이거. 제일 자, 친한 친구가 뭔가 최근에 있습니다. 결혼해서 내가 아는 네. 사람 얘기 이거 와, 그 싸움을 겪어 나가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신입사원인데다가 얼마나 긴장을 했겠어요. 가서 힘든 상황인데도 야근도 계속 있는데도 막 핸드폰으로 검색을 하고 잠깐 화장실 가서도 검색해서 뭐 집 어딘지 알아보고 뭐 전화하고
이런 과정들을 다 겪고 나면 이게 무슨 느낌이 드냐면 전우를 만난 듯한 느낌이 생겨요. 예시장에 딱 꼴이 나는 그 시점에 약간 전우랑 같이 야 우리가 그래도 이때 해냈다. 고향 앞으로. 네, 그래서 엄마를 보면 그렇게 신부들이 우나 봐요. 덩키르크의 한 장면이 생각나. 네, 그 전쟁과 숱한 그 핍박과 뭐 그런 싸움과 김정은과 트럼프 사이처럼 막 폭탄을 쏴대고 그렇게 지내다가 결국 그걸 다 겪고 나서 딱 결혼식에 도착하면 신부들이 엄마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잠시 휴전을 통해서 네. 하는가 싶다가 조금 있다 다시. 네. 근데 제 경우는 아닌데 이제 주변에서 보면은 예를 들면 뭐 나의 상급자가 결혼을 안 했다든지 아 그런 경우. 뭐 혹은 뭐 요즘은 이제 여자분들 많은 직장도 많으니까 나의 상급자가 결혼을 못한 심지어 노처녀라든지 노처녀란 말은 조금 그렇고. 좀 그런가요? 네, 골드미스 뭐 이 정도로. 미안해 우리가 이런 표현을 잘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하여튼 뭐 아직 미혼이신 분이라든지 네. 혹은 뭐 결혼도 멀쩡히 했지만 뭐 그런 그 라이프 이벤트에 대해서 굉장히 무시하는 그런 상사를 만나면은 결혼 준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게 눈치가 엄청 보이거든요. 엄청 보이죠. 어. 사실은 우리나라 환경이면 여성분들이 더 준비하기가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훨씬 맞아요. 힘들어요. 그렇죠. 훨씬 힘든 게 아무래도. 뭐냐면 아무래도 남성분들이 되게 귀찮아하잖아요. 모든 일에 좀 떠넘기고 약간 아 그러셨어요? 저는 그렇진 않았어요. 그 진중권 같은 느낌이 나시는데요, 대표님. 저는 되게 공처가 그래서 되게 아내를 무서워하는 촌철살인 편이라 같이 훅 들어오십니다. 그렇죠. 네. 네. 그렇게 못했죠. 그러면 큰일 나죠. 그러면.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게 여자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결혼 날짜가 잡히면 일단은 살을 빼야 되잖아요. 다이어트 빼야죠. 일단은 살을 빼야지. 그다음 피부 관리도 해야지. 뭐 가구, 가전 뭐 이런 것도 봐야 되지. 뭐 하여튼 뭐 너무 할 일이 많으니까. 웨딩 사진 또 사진 중요하다고 찍어야 들었습니다. 돼. 뭐가 제일 기억에 나세요? 그러니까 아까 뭐랬죠? 드레스. 스드메 드레스. 중에서 드레스. 와 드레스. 구분이 안 가. 맞아. 저 드레스 제 구분 어떻게? 야 잘 그것이 모르겠는데? 그것인데. 뭐가 더 예쁜지 봐줘야 되고. 와 장난 아니에요. 야 이게 이럴 때 여자 결혼하신 분 숄더 있으면은 오프가 엄청 됐고 숄더가 반박하시겠다. 덥고 뭐 뭘 씌워놨고 면사포가 길고 짧고 이거는 사실은 미니스커트 형태고 원단이 어디 거냐에 따라서 또 얘기가 다르고 원단도 예. 뭐 비단결이 있고 레이스가 많이 달린 게 있고 약간 풍선형도 있고 뭐 별게 다 있는데 실제로 남자들이 가서 보면 살색과 하얀색의 향연이에요 그냥 더 없어요 그냥 그 끝이에요. 하여튼 그때 뭐가 기억나세요? 뭐가요? 스드메 중에서 스드메 그쵸. 드레스가 진짜 기억에 남죠. 그렇죠. 드레스. 네. 되게 예쁜데 뭐가 예뻐라고 할 때가 제일 힘들어요. 다 예쁜데 뭐가 예뻐. 다 예쁜데 그냥 저는 너가 사진. 입은 거 자체만으로 예쁜데. 사진. 사진에 스튜디오. 사진에 신경을 되게 많이 저희는 썼었는데. 스튜디오를 안 찍었거든요. 야외 그래요? 찍었어요. 야외에서? 네. 그 상암동에 뭐죠? 무슨 공원 가가지고 하늘 그 공원인가? 저기 뭐야 그 입세공원 뭐더라? 뭐 하여튼 뭐지? 뭐 하여튼 있어요. 상암동에 저기 그 막 있잖아요. 갈 위에 때 네네, 날개 어디 거. 방- 하늘공원 하늘공원. 하늘공원 아, 맞다, 그쪽에 맞다. 가가지고 찍었어요. 그 누가 전문 그쵸, 포토그래퍼가. 네, 아. 저희 때는 디지털이 없었을 때거든요. 없거나 아주 초기였었는데 우리 때는 디카를 찍으면 격 떨어진다고 필카를 찍었어요. 근데 그게 실수였지. 사진이 다 바래지니까. 바래지죠. 예. 그리고 또 저희가 했던 분은 또 자존심이 있는 분들이래 가지고 안 줘요 필름을. 옛날에 그랬어요. 네. 진짜. 왜요? 그래요? 자기 필름을 작품이라고. 안 줬어요. 자기 작품이라고 안 줘요. 안 줬어요. 그래서 몇 개 컷만 주고 그래가지고 돈은 엄청 비싸게 했는데 그때는 그냥 어렸을 때니까 막 신나가지고 유명한 사람한테 했었는데 그게 너무 실수였던 거죠. 비싸기만 네, 비싸고 비싸기만 필름 남는 못 건 받아먹고. 네, 비싸면 더럽게 비싸고. 빛바랜 사진만. 네, 그 네. 필름을 주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됐어요. 그게 맞아요. 어디 무슨 대법원 판결이 나가지고. 아 그래요? 그 전까지는 관례적으로 안 초상권 줬어요. 개념이네. 아니 저희 동네에서 24번 가져가면 다 해줬는데. 근데 그게 이게 논리가 이렇다 그러더라고요. 그 화가가 그림을 그린 그림을 거다? 그렸잖아. 네. 그러면 그 모델 거냐 이 그림이. 약간 이런 논리인 거예요. 사진은 돈은 좀 내가 다르잖아요. 냈잖아요. 그러니까 뭘 다르죠. 그러니까 네. 노력에 돈을 그게 냈잖아. 없는데. 그렇게 노력을 하지. 사진사도 구도를 잡고 뭐 아니 뭐 조명도 그런 노력은 하고. 하는데 아니 화가한테 야 돈을 줄 테니까 내 초상화를 그려줘라고 하면 이게 누구 거예요? 내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잘못하셨잖아요. 그렇죠. 사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애플 하겠습니다. 애플.
아무튼 그랬어요. 네. 억하심정이 많으세요. 그래서 사진 때문에 근데 되게 이쁘게 나왔어요. 그 사진이 근데 이제 빛 말도 안- 바르는 것 때문에. 네, 그 말도 안 되는 고택 가서 찍었거든요. 음. 그냥 유명한 데도 아니에요. 자기 친구네 집이래요. 오. 한 100년 된 한옥인데 사실 막 다 쓰러져 가는 데인데 되게 운치 있게 나와요 사진이. 근데 무엇보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사람 버글버글한데 지금도 싫어하긴 하는데 그때 격렬히 싫어했거든요. 뭘 싫어한다고? 사람 드글드글한데. 드글드글한데. 밖에 먹으라고. 네. 그래가지고 스튜디오 찍고 나가가지고 야외 촬영을 할 때 제발 사람 있는데 가지 말자 그래야지 그런 데를 가서 찍었는데 되게 재밌게는 찍었는데 결국에 이제 그러겠다. 그게 계속 남는 거죠. 마음에. 네. 근데 제가 두 분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아까 잠깐 드레스 얘기했지만 이제 드라마에 보면 뭐 이제 착 남자가 이제 잡지를 쫙 이렇게 앉아서 다리를 네. 꼬고 쫙 보고 있으면은 자 뭐 신랑님 한번 보십시오 네. 이러면 따르르르 하면서 이렇게 커튼이 쫙 열리면은 갑자기 빛이 확 나오면서 남자가 막 우와 막 이렇게 되는 이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죠? 현실이 어떠셨어요? 일단 이건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이제 와이프가 되실 분이 어. 처음으로 드레스를 입고 입고 나올 때 느낌이 오빠 나 어땠는지. 어때 이러고 짠 하고 열렸어. 너야 이랬는지. 정말 그것처럼 귀에서 막 환청이 빵빵빵 들리면서 그러니까. 사실 그때 제가 그 와이프 친구 2명이랑 저랑 갔었거든요. 이제 그래 3명 친구가 같이 들러리 같은 보통 그렇게 가죠. 격을 네. 해준다고 이제 갔는데 와 와이프 친구한테 면을 세워준다는 생각에 오바랑 오바를 다 한 거예요. 야 착한 사람이네. 그러네. 와. 그러니까 이게 세워줘야 돼요 면을. 그러니까 막 말도 안 되는 표정에서 앙드레긴 브라보 브라보. 브라보 unbelievable. 야 믿을 수 빵, 빵, 너의 눈부심에 fantastic 내가 눈이 해요. 멀어버렸어 막 이러면서 눈이 멀어. 막 이런 멘트들 날려주면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사실 이제 속으로는 저게 이제 내 생각 많은 거지. 그치 뭐 저게 80만 원이야? 약간 이런 거지. 그러니까 옷만 보이는 거야. 머리로 그 계산이 돌아가시는 네, 거. 머리 막 계산. 근데 친구도 그랬을까? 야 저게 얼마야? 아우 저거 말고 저기 제가 그 신명 그냥 결혼할 거 어차피 드레스 다 아는 네. 메이커들이니까 엔초 체제훈이라는 데서 이제 그 좀 비싼 브랜드에서 한다고 갔어요. 근데 물론 이제 싼 브랜드로 바꿨긴 했는데 갔는데 그게 렌탈이 200이에요. 렌탈이. 그렇죠. 오, 네. 엄청나네. 야 저게 200이야? 저렇게 입혔는데? 조심해요. 심지어 재사용인데. 재사용인데? 저걸 주는 대박이다. 것도 아니고. 어. 야 그래서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은 힘든데 표정은 밝게 하면서 와 너무 예뻐. 어떻게 진짜 눈을 뗄 수가 없구나 막 이러면서. 저는 아직까지 이렇게 연기를 하셨구나. 그렇죠. 저는 아직까지도 살면서 제일 힘든 게 그런 게 안 돼요. 이게 언- 겉과속이 언- 다른 게. 네. 저도 그래요, 저도. 나는 그냥 이쁘면 이뻐. 이쁘네. 근데 나는 이게 진짜거든. 근데 이제 와이프는 이런 게 속이 상한 거죠. 그렇지. 속상해요. 그리고 이제 뭐 진짜로 아니면 빨리 아니라고 얘기를 해주는 편이에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거는. 그럼 이제 상처받으시는 아닌 것 같은 데는 항상 대안이 필요해요. 어때? 저게 어디가 더 좋으니까 이걸로 어. 하는 게 나을 것 같아가 맞는 거지. 그래서- 저건 아니야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삶의 지혜 하나 나왔네요. 저는 하나 대안을 그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아닌 건 아닌 거지. 왜 맛없는 건 맛없는 거고 안 예쁘면 안 예쁜 거야. 그죠? 못생긴 건 못생긴 거고 남자도 마찬가지. 그렇죠. 네. 근데 이걸 왜 미화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죠. 저는. 진짜 제 와이프분에게 그 형수님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진짜. 이제 한번 형수님을 그 저 방송에 한번 모셔야 되겠어요. 네. 사실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 아니 그때 생각이 나요, 저도. 그래서 이거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지? 근데 딱 했는데 그러니까 예쁜데. 예쁘죠. 뭐 드라마에 전제는 나오듯이 예쁘다는 거잖아요. 뭐 정말 뭐 별빛이 흐른다. 이거는 아니니까. 그건 아니고 약간 그래서, 그냥 짠 정도. 그래서 짠 예쁘네 이렇게 또 근데 이제 그건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어울리는 옷과 덜 어울리는 그렇죠. 옷은 그건 확실히 차이는 있었던 것 있어요. 같아요. 되게 차이 있어요. 근데 내심 좀 그거를 서운하더라고. 헬퍼분들이 막 이거 이쁘다고 그러면 단호박이죠. 그건 안 예쁜데요. 그리고 그런 건 서운할 만하네요. 전혀 상상이 근데 웃긴 거는 저는 역으로 우리 와이프가 약간 윤 대표님 같아요. 그래서 제가 턱시도를 입고 나왔는데 에이 진짜 첫 반응이 사진도 안 찍어 에이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이상해 바꿔 입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뭐 이게 항상 보면 이게 서로 반대로 맞는다고. 그러니까요. 약혼식들 하셨어요? 약혼은 안 했어요. 저희도 안 했어요. 네. 그렇죠.
요새 약혼 추세가 약혼식이 맞아요. 이제 하나요 요새? 그러니까 잘안 하는데 저희 아무도 못 네, 봤어요. 고전 유물 같아서 내가 한번 던져봤어. 약혼식? 난 했거든. 했어요 약혼을. 네, 근데 약혼식을 하고 나서 너무 좋았던 건 뭐냐면 약혼식이라는 걸 딱 하는 순간에는 아 이제 내 사람이구나라는 게 이게 감이 확 와요. 그래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결혼식 할 때까지가 너무 행복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아 진짜요? 생전에 없는 시간이거든요, 사실은. 그게 너무 그렇겠다. 좋은데, 어. 근데 만약 다시 하라고 하면 고민해 볼 것 같아요. 어쨌든 약혼식이요? 그것도 비용이기는 하니까 근데 그러면 대표님은 프로포즈는 어떻게 하셨어요? 안 했죠. 못했죠. 못했어요. 3번의 트라이를 하셨나요? 아 기억하시네요. 네. 얘기했잖아요 그때. 기억이 세 안 번의 나요. 트라이를 하셨는데 영화관가 뭐 네, 어디 맞아요. 그때 얼핏. 네. 사실 계획은 다 잡아놨어요. 진짜 어. 예산까지 편성을 다 해놨는데. 예산 편성. 네. 중요해요, 되게 예산 편성. 그 와이프가 그것도 있어요. 예산 편성을 너무 많이 하고 멋진 데를 갔지만 돈이 많을 때 뭐 그것도 싫어요. 아하. 되게 어려워요. 조대리는 어떻게 했어요? 진퇴양난이네 이런 거. 아니 저는 이제 이제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이제 영원의 사랑을 표하는 드비어스. 느부어? 네. 변하지 않는 드비어스. 변하지 않는 다이아를. 네, 다이아를 이제 아하. 돈 작은- 많네 이분. 작은 다이아를 쭈브. 우리가 토끼랑 반 캐럿, 쭈브 반 캐럿. 쭈브 녹여가지고. 네. 그걸로 이제 약간 프로포즈를 했는데 거기다가 이제 약간 좀 이벤트를 가미해서 뭘 했냐면 제가 이렇게 한 줄 일기를 잘 써요. 그 한 줄 일기. 한줄평은 잘 못하던데. 오늘 한줄평 한번 시켜보시죠. 근데 그거는 오로지 와이프랑 나랑만 얘기를 아하. 이렇게 쓰는 거를 좋아했었는데. 로맨티스트식. 그러니까 또 이런 면이 네, 있네요. 그거를 그게 6년 동안 모여졌으니까 꽤 됐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필사를 해서 그러니까 다시 썼죠. 와하. 네, 다시 필사를 해서 선물로 줬죠. 글씨를 잘 쓰나 봐요. 아니요. 그냥 제 글씨 와. 그냥. 나는 어쨌든 그거 보면은 오히려 딱- 막 잘 쓰면 더 그런 느낌이 더 그냥 없으니까. 무심한 무심한데 그냥 내 글씨로 그냥 이거 필사를 해서. 훌륭하신 분이네 이거. 그걸로 이벤트를 준비를 했었더니 정말 근데 진짜 말 그대로 3시간을 울더라고요. 오. 대충 느낌은 있으셨대요. 그날 프로포즈 하겠다라는 그런. 아니 프로포즈 하겠다고 말을 하고 프로포즈를 아. 했으니까 근데 그 선물만 서프라이즈. 모르는 거죠. 아이, 그러면은 울려고 준비하고 나온 거야. 이 감성 좀 적셔놓고 나오셨구나. 그래 아마 이 방송에 모셔서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미리 촉촉히? 언제까지 울어야 되지 이러면서 울었을 수도 있어요. 한 8시쯤에 프로포즈를 할 거니까 11시 정도 무슨 그렇지. 생각을 해야지 눈물을 3시간 동안 흘릴 수 그렇지, 있을까? 막 이런 거예요. 근데 그거 이렇게 다시 필사를 하면서 얘가 내가 진짜 얘를 사랑했구나라는 그러니까 이게 다시 쓰니까 내가 다시 옛날의 참. 기억들이 결이라는 건 떠올리잖아요. 잘 위대해요, 달달하네요. 그거. 그런 그러니까. 이벤트를 유일하게 제가 자랑할 수 있는. 그 준호님은 미래 와이프에게 네. 어떻게 프로포즈 하고 싶으세요? 미래의 와이프한테요. 따다. 저는 와이프만을 위한 1인 극을 하나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어차피 학교 극장 같은 거 빌려가지고 모노드라마. CSI. 네, 모노드라마로 해서 네? CSI 이런 거. 마임 같은 것도 아니요 마임은 아니고요. 가방 들고 막 이렇게 그런 거 할 수는 있죠. 어. 네, 배워가지고. 그건 남자의 로망인데 여자의 로망은 아니거든요. 네. 아니죠. 근데- 그걸 딱 열었는데 안에 백 들어 있고 막 에르메스 백 들어 있고. 네? 그 안에 또 다이아. 근데 사실 저는 어쨌든 간에 심플한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기 맞아요. 때문에 제일 그리는 그림은 어떤 그런 극들을 통해서 결국은 미래의 와이프와 저만의 단독 둘만의 콘서트를 하나 하고 싶은 게 제 그냥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뭐 마지막쯤에 영화처럼 딱 암흑 속에서 갑자기 친구들이 악기 하나씩을 들고 쫙 연주하면서 나오면서 이렇게 쫙 엔딩하고 그죠? Fall in Love 노래만 왜 나오고 갑자기 인도 영화 생각이 발리우드. 세월간이 이런 거 생각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괜찮네. 어쨌든 그런 딱 둘만의 공간에서 제가 그래도 뭐 여러 가지 공부했던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저를 한번 보여주고 싶은 결혼식 때 딱 그거는 했어요. 신경을 제일 많이 썼던 게 사실 음악이었어요. 음악. 식장에서 나오는 음악이 너무 싫었어가지고 그 따다다다 이런 네. 거 있고 보통 그 포멀한 패턴 있잖아요. 1부 클래식, 2부 재즈. 두 개를 준비를 했는데 하나는 와이프 사진이랑 제 사진을 모아가지고 지금은 뭐 영상. 너무 흔한데 그거를 스냅샷을 다 떠가지고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쏘고 그때는 사실 되게 흔치 않았던 거였었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음악을 너무 좋아했어가지고 결혼식을 쫙
한번 돌려보면서 리허설을 하잖아요. 네. 쫙 돌려보면서 이때는 이 음악이 나오게 해야지, 이때는 이 음악이 나오게 해야지. 음악을 연출을 다 하셨구나, 골랐어요. 결혼식을. 네, 그래가지고 CD를 구웠지. 근데 그 CD 구면서가 되게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막 생각을 해보면서 그때 그래 이 음악을 틀면 이렇게 흘러가겠지, 이럴 때 흘러가겠지.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근데 이게 그 우리가 네 명이 은근히 이 감성 코드가 좀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그래요? 이게 다 뭐냐면 약간 컨텐츠로 승부하는 지금 사람들인데. 그렇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프로포즈를 해야 되는 점점 다가오는데 뭐 아이디어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지금도 이제 제가 팟캐스트를 진행을 하지만 원래 뭐 이렇게 라디오처럼 이렇게 하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해서 라디오 콘티를 제가 짰어요 아예. 근데 그때 제가 태국으로 출장을 너무 많이 다닐 때라 사실 결혼 준비도 거의 같이 해주지 못했고 그래서 비행기 태국 가는 비행기가 보통 한 5시간 6시간 가거든요. 그 비행기 안에서 그냥 컨티를 막 쓴 거예요. 워드에다 대고 그냥 쫙 해가지고 그러니까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 2개를 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는 손석희 시선 집중 같은 톤에 약간 뭐 시사 어쩌고저쩌고 네. 뭐 이렇게 하고 두 번째는 뭐 성시경의 막 그 심야 푸른밤? 방송 같은 그런 느낌으로 잘 자요. 2개를 이렇게 해서 뭐 나름대로 시그널 대충 어떤 분위기로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뭐 멘트를 막 넣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이제 그걸 목소리 톤을 바꿔가면서 2개 라디오를 이렇게 진행하는 것처럼 하고 그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노래들은 제가 다 녹음을 해가지고 제 노래 직접 부르셔서요? 네, 제가 불러서 오. 이렇게 넣고 근데 그 중간에 이제 뭐 특히 이제 두 번째 프로그램에서 뭐 이제 뭐 누구 씨의 사연입니다 이러면서 그 편지를 읽는 게 이제 사실은 이제 와이프한테 하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쭉 해서 한 그게 그렇게 만드니까 뭐 20몇 분짜리 이제 방송이 된 거죠. 그걸 이제 아는 그 음악하는 후배를 꼬셔가지고 걔가 이제 그 약간 홈 그 레코딩 시스템을 갖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뭐 노래도 녹음하고 뭐 멘트도 다 녹음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쫙 만들어 놓고 이제 어느 날 이제 와이프를 이제 그 집으로 초대를 해서 같이 밥이나 먹자. 그때 이제 결혼하기 진짜 얼마 전이었어요. 뭐 한 달인가 뭐. 급박하게 하셨나요? 네, 그래서 그냥 아침에 그냥 급하게 그냥 별일 없으면 같이 밥이나 먹자. 그냥 빵이라도 사오서 밥 먹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불러서 있는 걸 대충 이렇게 차려놓고 밥을 정말 아무렇지 않게 노멀하게 밥을 막 먹다가 지금 라디오나 듣자 심심한데 이러고 딱 이제 그걸 틀었죠. 네. 네. 그래서 되게 어색하다. 제 와이프는 한 40분 정도 울었던 것 같아요. 그 우는 시간들을 다 기억하시네요. 40분. 아니, 솔직히 저도 3시간은 뻥이고요. 한 이거 20분 울었죠. 우는 시간은 여기서 근데 지금 이제 진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 사실은 대충 다 알고 속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평소에 라디오를 틀던 사람이 아닌데 근데 그냥 어떤 갑자기 라디오 틀고 정성이 뭐 이러니까. 그런 거보다. 근데 뭐한테 뭐 그렇게 했었고 그거에 답으로서 답이 있었어요? 네, 답으로서 와이프가 오, 제 결혼식 날 이제 노래를 부르셨나요? 축가를 깜짝 서프라이즈로. 축가를 어떻게 했냐면 저희 장인어른이 그 색스폰 연주를 한 곡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하고 와이프가 그 트로트 곡이 있어요. 장윤정과 그 남진 씨가 부르는 그 제목 당신이 좋아. 당신이 좋아. 당신이 좋아를 와이프랑 저랑 장인어른이 그대는 연주하시고 내 사랑. 이렇게 해서 되게 그림. 이렇게 불렀어요. 오. 두 번째 곡. 그리고 나는 이제 축가 끝났네 이렇게 하고 마이크를 넘겨주는데 와이프가 이제 몰래 이제 세 번째 곡을 준비했던 거예요. 자기가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직접. 네, 그래서 이제 야, 그 노래를 저한테 이제 불러준. 음악 콘텐츠가 되게 강하네요. 몇 분 우셨어요? 저는 전 잘 울지 않습니다. 사나이 뭐 잘 울지 아쉽네. 않습니다. 울지 않아. 근데 너무 좀 억울한 재밌었어요. 게 있는 게 네. 남자 저런 게 없어요. 우리 와이프는. 나는 그렇게 열심히 하루 2주 필사를 했는데. 필사를 해가지고 3일을 덕시도 그렇게 아니야. 잘했어. 응. 잘했음. 그렇지. 그래 네가 나랑 결혼할 자격이 있네. 이거 끝인 거야. 무슨 나 그거 이력 쓰는 것도 아니고 어프로브드. 뭐 나만 숙제가 있고 맨날. 진짜. 이상하게 또 이 와이프 자랑이 돼버렸네. 그러니까요. 부럽네요. 예. 듣고 있나? 아무튼. 근데 오늘 결혼과 육아잖아요. 네, 육아로 좀 넘어가 봐야죠. 이제 결혼은 뭐 하여튼 결론은 이제 직장 다니면서 결혼하기 되게 어렵다. 쉽지 않다. 쉽지 않다. 하지만 아니죠. 근데 사실 돈으로 바르면 쉬워요. 뭐 돈- 돈으로 아, 바르면 그렇죠. 쉬운데. 예. 결국 하여튼 쉽지 않은 그 고비를 넘고. 근데 사실 결혼을 우리가 그러면 요것만 이 결혼 얘기할 때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게 하나 빠졌어요. 사실 예물 때문에 혼수 때문에 어떻게든 이슈가 생길 수 있어요.
적어도 문제, 많아도 문제. 그런 예. 저같이 미혼한테 결국 가장 궁금한 거는 네. 그런 일련의 모든 과정을 거쳐서 음. 결혼해서 예. 행복하냐 아, 행복하지 않냐. 뭐 그런 궁극적인 행복해지고 있는 중이죠. 그래요. 네, 멋있다. 되게 철학적이에요, 그죠? 네. 예. 뭐 저는 행복해요. 네, 충분히. 네, 저는 행복해요. 행복했습니다면 이상하잖아요. 행복했었어. 행복해지는 중이죠. 행복했었어. 행복하곤 했죠. 근데 항상 행복하진 않으니까 네. 중입니다라고 네. 표현하는 아니, 게 슈드 맞는 것 같아요. FPP. 대표님 어떠세요? 예? 아니, 저도 충분히. 네, 그죠? 네. 저는 결혼하기 잘한 것 같아요. 사실 저는 태어나가지고 몇 개 큰 이벤트 중에 하나가 결혼이었거든요. 그 제가 되게 생각을 했었던 것들이 있었었는데 결혼을 할 때 저는 그게 있었어요. 사실 연애를 꽤 해본 편이거든요. 연애를 어렵지 않게 꽤 해본 편이었는데 근데 그때마다 사실은 저는 사람을 사귈 때는 농담이 아니고 진지하게 사귀어야 한다라는 게 주의예요. 그래서 이제 나이를 좀 먹어서는 좀 시간이 지나가면 이 친구랑 결혼도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구나라는 이제 주의였는데 결국엔 다 깨졌죠. 근데 와이프를 딱 만나고 나서는 이 사람이겠구나라는 생각이 시간이 지날수록 들더라고요. 되게 재밌었던 게 나중에 돼가지고 알았어요. 2년을 만났는데 이틀 빼고 하루도 안 빠지고 다 만난 거예요. 이틀 빼고. 그 이틀도 초반에는 몰랐었어요. 근데 한 1년인가 아니 얼마가 지나고 났는데 와이프가 그랬나? 그거 아냐고. 우리 매일 만났다고.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된 거였죠. 그래가지고 와이프랑 저랑도 약간 되게 신기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자격증 공부한다고 밤에 학원에 있으면 학원 앞으로 와가지고 그냥 같이 밥 한번 먹고 야식 먹고 가고 그러더라도 잠깐이라도 보고 그랬었죠. 그게 되게 노력인 것 같아요. 좋아하면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데도 그래도 그걸 노력이라고 한다면 되게 노력하는 거죠. 되게 이게 지금 생각하면 고마웠고 이뻤던 것 중에 하나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지나고 몰랐는데 나니? 예. 와이프가 다녔던 학교가 서울 저 끝자락에 있는 학교예요. 근데 저는 대학원이 또 그 뭐냐 딴 데 있어요. 그 저는 기숙학원에 다녔어요. 대학원을 기숙하는 대학원을 다녔어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한 1시간 반이 걸리거든요. 예, 그걸 매일 온 거예요, 매일. 아 진짜 부럽다. 대단하시네. 나는 한 맨날 시간을 맨날 생각나네. 데려갔는데. 씁쓸해지네요. 조대리님 와이프께서는 조금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 지난 일인데요. 다 끝났어요. 네.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제 출산으로 넘어요. 출산 육아로 한번 넘어가 보죠. 뭐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가장 지금 방송하다 갈까봐? 방송하다 갈까봐? 아니, 그게 아니라 아까 뭐 결혼에 대해서 뭔가 행복 그걸 물어본 거구나. 그건 다. 그럼 그걸로 엔딩을 딱 하고 지금 제일 육아 현장에 있는 게 저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치열한 네, 육아 현장이 아주 있죠. 이게 뒤늦은 나이에 애가 나와가지고 아주 힘들어 죽겠는데. 몇 살이죠, 얘가? 지금 2살이죠, 2살. 맞아, 애기 2살. 되게 귀여워요. 추아. 저보다 결혼 아이고, 늦게 하셨는데. 이름 추아. 얘기해버렸어. 뭐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아주 귀엽죠. 힘들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딴 거보다 이 직장 다니면서 육아한다는 게 근데 사실 저희 부부 같은 경우가 양가에서 도와주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뭐 지리적 여건이 됐든 뭐 연세들이 많기도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는 거의 사실상 부부가 그냥 모든 걸 오롯이 다. 육아를 하는데 다행인 건 그래도 와이프가 그냥 육아에만 전념을 하고 있긴 한데 근데 문제는 저도 주말에 뭐 이렇게 단 몇 시간이라도 애랑 있다 보면은 그냥 직장에 있을 때는 이해를 잘 못해요. 그냥 와이프가 왜 뭐 이렇게 힘들어. 뭐 애랑 하루 종일 있고 편하게 편한 옷 입고 막 있다가 뭐 어디 저 산책도 갔다가 여기는 10만 양병 안티를 양병한데요. 했다가 주말에 잠깐이라도 보면은 진짜 그냥 막 100% 이해가 가죠. 이 아이랑 하루 종일 있는 거는 진짜 힘들겠다. 근데 물론 다른 종류의 어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남자들도 뭐 직장에서 물론 이제 여자분들도 육아맘도 있기 때문에 네. 뭐 직장에 있는 사람은 직장에 있는 사람으로서의 그 고통이 있고 또 육아하는 사람들은 육아하는 사람으로서의 고통이 있는데 네. 대신에 육아맘이나 이제 저도 좀 육아에 관여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도 그런 경우는 참 힘든 게 두 가지 고통을 다 겪으니까 진짜 힘들긴 하죠, 사실. 저희 처형이 했던 말 중에 깜짝 놀랄 말이 있죠.
너는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야, 함께하는 거야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가 왜 날 육아를 도와줘? 너도 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는 얘기죠, 오, 그게 사실. 돌돌돌 막 떨리고. 저희 때 친구들이 얘기하는 게 육아는 도와주는 개념이 아니라 같이 가는 건데 육아를 도와준다는 개념을 생각하는 남자들은 만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이 내가 너의 할 일을 도와주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내가 뭐 싫고 좋고에 따라서 그냥 남자들끼리 얘기하자면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뱉은 말이 굉장히 상처가 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마 100만 안티를 양성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아마 제 안티 모으면은 진짜 수도권 그 안티가 다 인구 댓글로- 나올 것 같은데. 댓글로 네. 리듬이 굿즈를 받을 수 있는 리디의 굿즈를 받아서 요구로 받을 수 원가 기준 12,000원짜리 굿즈 악플을 달고 선물을 10만 명. 받는 이런 신개념 팟캐스트. 근데 오히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보신 여자분들은 오히려 제 얘기가 뭔지 이해하실 거예요. 아마 결혼을 하기 전에 혹은 결혼을 했지만 아직 애가 아기가 없다. 애가 없는 여자분들은 되게 민감하게 들으실 텐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도 기본적으로 가정 내에서의 양성의 역할이 굉장히 평등한 것을 좋아해요. 그 평등하다는 게 똑같은 일을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네, 그렇죠. 못은 당연히 내가 박는 거고 뭐 소파는 내가 당연히 옮기는데 각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그 역할을 다 하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이라는 존재는 그냥 그 본능적으로 엄마를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럼요. 당연히. 이게 뭐냐면 모성이라는- 그래서 나도 그 사상적으로는 육아는 당연히 내가 돕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야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아주 갓난아기 때 정말 그 젖먹이 때의 그 시간 동안에 그거는- 어떤 모드가 형성이 되냐면은 어쨌거나 키퍼슨이 엄마가 되고 그렇죠. 어. 서포트가 그거를 옆에서 서포트 하는 게 아빠가 돼요. 그러겠네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는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와이프가 메인이 되고 그리고 또 그 관계 형성이 아이가 애착을 형성하는 그 관계가 엄마하고 자연스럽게 형성이 더 되잖아요. 네. 중요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지금도 저는 관여를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평소에 놀 때는 우리 아이가 저랑 엄청 잘 놀아요. 근데 배고플 때, 아플 어? 때 졸릴 때, 아플 때, 엄마. 뭔가 짜증 났을 때 이럴 때는 무조건 엄마한테. 맞아요. 주변에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런 거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아무리 아니 나 같이 할게 이렇게 해도 애가 나한테 오지는 내가 건드리기만 해도 막 짜증 내는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오면은 자꾸 이제 그런 그 생각들이 좀 굳어질 수 있는 여지가 것들이 있죠. 있어요. 여지가 근데 있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거를 깨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조금 있긴 있다. 네. 그런 얘기 같아요. 사실 여자들이 들었을 때 이 얘기는 그 같이 하는 거야라는 얘기는 이 너가 정도면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이 그거는 정도면 도와준다는 도와주는 게 게 아니고. 그 말이라도 도와준다고 안 하는 게 좋다 이거죠. 이어서 또 이제 삶의 지혜가 하나 네, 나오는 말이라도 거네요. 도와준다가 아니라 그래 내가 할게 이거 도와줄게 내가 해줄게 이런 말 말고 같이 하자.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이건 내가 할게 그리고 한마디로 아기가 막 먹고 막 난장판이 됐어요 근데 치워요 가사일을 도와주면서 내가 치워서 좀 깔끔하게 만들어요 그럼 그것도 어떻게 보면 육아에 도움이 되는 거고 그리고 빨리빨리 해주고 잘 널어주고 그러는 게 중요한 거죠. 사실 육아 얘기가 나오니까 대표님이 갑자기 좀 조용해지죠. 제가 대표님 성향은 아는데 육아에 전혀 관여를 안 했던 부분이고 애가 장성을 하니 그제서야 놀자가 됐죠. 아이는 5살부터 크죠. 그 5년을 전혀 근데 옛날에 제가 이게 역사적으로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저 아는 분한테 들은 얘기라 네. 굉장히 불확실할 수 있다라는 거를 전제로 깔고 옛날 중세 시대에는 그랬다네요. 그 사상 자체가 아이가 5살인가 6살인가가 돼야만 사람으로 인정을 했대요. 그런 건 있었던 그리고 그 밑에는 그냥 동물이나 똑같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때까지는 특히 아버지들은 아예 인터랙션을 안 했대요, 애랑. 교감을 전혀 그래서 없이. 그 왜 그 중세 시대 그러니까 서양에 보면 유모의 문화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이제 그때부터 시작된 거라는 그런 학설이 있대요. 유목민도 그때 시작이 된 건가? 노마드 뭐 웃지 모르겠- 못했습니다. 뭐 웃고 싶었는데 그렇죠? 네. 죄송합니다, 대표님. 항상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화가 있다고 하는데 뭐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저 지금 뭐 하고 싶은 얘기가 뭡니까? 그래서 뭔가 도와주려고 시작을 한 것 그러니까 같은데 굉장히 그래서 로마인이라고 아니 유러피안 스타일이라는 거지. 중세 시대 대표님은 유로피안. 지금 유로피안 말고 지금 그 유로피안 그치. 큰일 나요 그러면. 아니 그렇죠 이제 근데 사실은 저는 육아라는 건 없었었고 아이가 크고 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사실 전 그건 있었어요. 제가 너무 그 회사 생활하면서 누구나 다 그랬겠지만 내 앞가림하기도 바빠가지고 그때는 이게 저는 커리어가 되게 늦게 시작한 편이고 그리고 또 힘들게 남들보다 시작을 한 편이라 근데 오로지 거기만 이제 있었던 거죠. 그리고 사실 육아를 할 시간이 없었어요, 솔직히. 같이 있어야지 뭐 육아를 하든지 말든지 하지. 뭐 집에 있을 시간이 없는데. 그래서 그냥 아이랑 있을 때는 가끔씩 뭐 놀고 뭐 이런 거밖에 없었었는데, 그러니까 얘도 그랬겠죠. 바깥 선전 모험스 딱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들은 나한테 아빠 빨리 와, 뭐 아빠 놀러 오세요 이런 얘기 안 했던 것 같아. 그냥 없는 존재였던 거예요. 그냥 뭐. 그냥 우리 집에 가끔 오는 남자 뭐 이 정도. 근데 이제 그거를 5살 정도가 지나면서 이제 아이가 조금씩 크면서 고민을 하다가 제가 회사를 딱 그만두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친해졌죠. 그때는 의식적으로 다가가기 시작했어요. 나는 이렇게 살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내 아이랑 나랑 이미 정서가 더 이상 와이프가 나한테 경고를 계속 하더라고. 이대로 더 크면 애는 당신을 안 찾는다. 오빠를 안 찾는다. 그때 이제 경각심이 좀 들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이제 다가가려고 했더니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다행스러웠던 건 남자애니까 가능했었던 것 같아요. 맞아. 몸으로 부딪히고 워낙 노는 걸 좋아하니까 처음엔 솔직히 육아를 안 해보니까 어떻게 놀아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심지어 그런 생각도 했어. 한 20분 정도 놀아주면 놀아주는 건가? 이게 놀아주는 마인드인 거죠. 놀아주는 거죠. 네. 노는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같이 노는 게 아니고 일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한 20분 정도를 놀아주면 애가 괜찮다고 생각을 할까? 이걸 막 생각을 하는 거야. 가뜩이나 그때는 지금보다 더 막 그 사고 체계가 그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날카롭게. 네. 그러면 20분 동안 뭐라고 놀아야지 애가 좀 신나게 놀을까? 막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였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랑 놀아도 이건 놀아주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어느 순간부터 놀아준다는 생각이 없어진 거예요. 와이프들한테 그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는 누가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냥 애가 나랑 노는 것도 너무 좋아하니까 너무 기분 좋았던 게 언제였었냐면 아기 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아빠 언제 오냐고. 먼저 와. 왜? 그랬더니 놀고 싶다고 아빠랑. 이게 이제 애착이 형성된 가장 결정적인 증거예요. 찾는 거. 그러니까 찾아요. 그리고 되게 이 녀석이 이제 중1이거든요. 중1인데도 며칠 전에도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어떻게 하다가 아이가 이제 늦게 온다 그래가지고 나한테 약속을 잡았네 저녁에. 네. 약속이 있어 이제 밥을 딱 먹으라 그랬더니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아빠 언제 오냐고. 야 너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자기가 떡볶이 해줄 건데 빨리 오래는 거예요. 네, 아빠 오늘 네가 늦게 온다 그래가지고 약속 있다고 그랬더니 에이 그래도 툭 끊더라고. 툭 먼저 끊었어. 와 놀라워. 근데 보면 사실은 저는 그거 있어요. 몇 가지 아이 키우면서 생각 드는 게 뭐였었냐면 어렸을 때는 존댓말을 써야 하나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비슷한 것 같아. 다 관점의 차이인 것 같은데 우리 집은 존댓말이 안 어울리는 집인 것 같아. 무슨 소리냐면 아이랑 반말을 하면서 굉장히 급격하게 친해졌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잖아요. 뭐 어떤 집들은 엄마가 딸한테도 막 야이냐나 막 그러고 욕하는 데들 있잖아요. 이거 욕이 아니잖아요. 네. 똑같은 거지. 호칭이죠. 네. 아이한테도 애칭. 뭐야 이제 아이를 부를 때도 이름을 부르면 화가 난 거지 오히려. 야, 근데 야 빨리 와봐 이러면 이제 이게 반말이지만 사실은 우리끼리는 되게 친근감이 있는 거죠. 회사에서도 그러잖아요. 누구누구 씨 이러면 이제 승질난 거잖아요. 맞아. 그래가지고 그렇게 아이랑 친해지고 나니까 이제는 막 아이랑 막 몸으로 부딪히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친해진 거예요. 근데 이게 아까 최 팀장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뭐냐면 놀 때는 나를 찾아요. 놀 때. 놀 때는. 근데 근데 속에 있는 얘기를 할 때는 나는 아직은 어려운 사람이니까. 그럼 엄마한테 얘기를 해. 왜냐하면 되게 분석적이거든요. 그 얘기를 하면 엄마는 그래 그랬어 너가 그랬구나 들어주는 사람이니까. 아빠한테 하면 너가 여기서 이 포인트에서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얘가 이런 반응을 하지 않았을까? 라고 얘기해주거든요. 그렇긴 해요. 그렇기는 한데 그래서 아이랑 하다 보니까 확실히 그게 있는 게 뭐냐면 와이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빠는 혼내지 말래요.
내가 혼내면 얘 그냥 한 번 안아주고 그러면 이제 뭐 같이 맛있는 거 먹고 그러면 풀리는데 내가 혼을 내면 방금 딱 얘기한 그거래요. 이걸 잘못했는데 너 이거 어떻게 개선시킬 거야? 이제 애한테 이렇게 하니까 애가 학을 뗀다라는 거지. 그치. 뭐 어떻게 개선시켜 나는 애인 걸 이거죠. 그러니까.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지금 아까 제가 얘기한 제 얘기도 그렇고 대표님 얘기도 그렇고 사실은 지금의 이 모습 자체는 그래도 그러니까 좋은 모습이죠. 아이 그럼요. 육아를 같이 하는 모습인데 사실 이제 들으시는 분들 중에 만약에 뭐 남편에 대한 원망이 있으시는 분이 있다면 실제로 한 90%의 대한민국의 직장인들은 여전히 특히 남자분들은 이게 육아를 핑계로 뭔가 회사 일이나 회사의 심지어 회식이나 이런 것들을 빠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솔직히. 그렇지 않은 분들이 아직도 많거든요. 네. 근데 이 얘기는 잘해야 되는 게 맞벌이 부부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러면 여성분들도 사실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여성분들이 육아 때문에 뭐를 빠진다라고 하면 용인이 이게, 돼요. 어느 정도 용인이 되는데 남자들이 그것 때문에 빠진다는 사회적인 문화가 아직도 우리 육아 세대는 휴직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아직도 우리 세대는 육아 휴직뿐만이 아니고 퇴근을 조금 더 일찍 하겠다. 맞아. 뭐 애가 아파서 그러는데 조금 빨리 가보겠다. 니네만 아파 이런 거죠. 맞아요. 그리고 너네 뭐 지금- 얼마나 아프길래? 니네 뭐 와이프 없냐? 심하게 막 말하는데 이렇게 너 얘기를 혼자 하니까. 살아?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휴직이라는 그런 거대한 얘기는 아예 뭐 뭐 꿈도 못 언급도 꾸는 못 거고 그냥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예를 들면 회식 중에 뭐 애가 아파서 저 오늘 좀 일찍 들어가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뭐 완전 웃음거리 되는 거예요. 저희는 다행히 그런 부분에서는 바로바로 보내주고 연차도 잘 쓰고 그래가지고 아직 좋은 그런 회사. 부분에서 문제를 가진 분은 한 번도 못 봤던 것 좋은 같아요. 회사네. 좋은 회사. 육아 굉장히 휴직도 물론 일단은 이제 여자분이 먼저 쓰시고 근데도 이 아이 보는 것 때문에 예를 들어 산후 우울증이 왔다 이게 심하다 그러면 남자도 육아 휴직 쓰는 거 오케이 그래서 남성분도 요새 많이 쓰고 계세요. 그러다 훌륭한 보니까 회사네. 예. 아직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은 공감대가 잘 안 오거든요. 이런 시대가 곧 오겠죠. 그렇죠. 이제 예. 점점 이제 많이 왔어요. 많이 되게 왔고. 많이 왔고 급격하게 변할 것 같기는 해요.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만큼 어쨌든 간에 저를 비롯해서 지금 아직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이나 이제 아이가 있으실 분들도 분명히 가서 많은 부분에서 같이 해야 되는 것들이 더 커져가는 것들도 확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회사들이 깨달아야 되는 게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생산성이 절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럼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뭐 휴직을 원하고 연차 수당 덜 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비용이 감소가 되겠죠. 그럴 수도 있고 뭐 예를 들면 휴직을 장려해갖고 다음에 돌아왔을 때 생산성이 높아질 수도 있고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가져올 수도 있고. 근데 되게 현실적인 얘기를 예측을 해보면 이제 그렇게 커리어를 쌓는 게 사실은 되게 위험할 수 있어요. 그거는 매우 위험할 수는 있어요. 커리어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그게 달라져야 되는 가장 큰 과도기적 이유죠. 근데 하지 않나요? 그거는 사람이 해결해야 하는 일이기는 한데 이제는 우리가 우리끼리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기계가 들어오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대체가 정말 굉장히 빨라. 진짜 제 주변에서도 이미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금도 이루어지고 네.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중에는 평가라는 걸 해야 하고 그런 걸 해야 할 때는 지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될 수밖에 없는 것 같다라는. 근데 거죠. 저는 맨날 그 매우. 얘기하면서 그 얘기 잘 나왔는데 미래가 되면 이제 노동 없는 생산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때는 뭐 미래도 아니죠 사실. 먼 이제 미래도 네. 아니야. 제가 봤을 때 불과 한 15년, 20년 이 정도면 이루어질 것 같은데. 15년까지 안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자의 10년 이내. 네, 뭐 어쨌든 그런 게 이루어진다면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할게 이게 감이 안 와요 전혀. 그러니까 지금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게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되는 나라에서는 사실은 크게 이슈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이런 사고 방식을 가진 나라에서는 이제 정말 악의 다툼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커지죠. 있죠. 매우. 근데 역사를 되짚어 보면 뭐 제가 조금 과격한 얘기지만 결국 이제 그 수준이 한계에 이르면 그 기계를 쓸 수 있는 자본가와 네. 그 기계에 의해서 일자리를 뺏긴 노동자 계층이 엄청나게 점점 벌어질 거예요. 지금도 사실 그러니까요. 큰 격차로 벌어지죠. 부익부 빈익빈이 아주 심해지잖아요. 네. 그리고 그게 너무 심해지면 결국은 이제 한 번 전복이 될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혁명이든 뭐든. 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현대 역사를 보면은 점점 이제 그거에 대한 러닝이 있기 때문에 그 전복이 학습이, 일어나기 네. 그렇지. 전에 직전까지 계속 제도를 네. 개선해요. 그렇게 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되게 서글픈 얘기도 하고 안심스러운 얘기도 한데 어떻게든 살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게 서글픈 네, 어떻게든 살 거예요 분명히. 그게 어떻게 보면 위쪽에서 아래를 지배하는데 네. 수단으로 그러니까 수단으로 쓰는 쓰는 거잖아요. 거죠. 나는 꼭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에요. 네, 하지만 약간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어떻게 보면 거예요. 그렇게 그래도 바뀌진 않잖아요. 사라지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인류가 시간부터 점점 다른 그 역사를 공부하고 다시 예전에 대한 학습을 하고 러닝을 할수록 전쟁이 일어나는 확률은 적어지고 맞아요. 네. 그다음에 체제 전복이 일어나는 혁명의 그 확률들은 점점 적어져요. 왜냐면 계속 바꿀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딱 그 낌새를 차리고 그 직전에 이제 제도적 개선들을 통해서 숨통을 틔워주거든. 그러니까 저는 제일 고민스러운 게 이제 그 부분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갑자기 이거 정치 얘기로 어떤 모델로 누가 얘기했어, 갑자기. 모델로 갈 거냐가 되게 궁금해진다라는 거죠. 그럴 때 왜냐하면 있어요. 우리는 그 경제 모델은 미국을 쫓아가고 있는데 복지 모델은 북유럽을 쫓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사지를 찢는 행위죠. 완전히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너무 좋은 것만 굉장히 좋죠, 아름답죠. 근데 하여간 이슈가 되게 많은 얘기라서. 근데 제 눈에도 빈부격차는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엄청 이럴 낮았죠. 때일수록 육아에 힘을 쓰고 좋은 아이, 사랑받는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노력해야겠네요. 근데 진짜 그 다시 애써 육아로 제가 접목을 시키네요.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오히려 교육시키는 것도 교육에 되게 대한 게 어려워요. 그렇죠, 맞아요. 제가 지금 중1짜리를 키우고 있는데 정말로 저는 그 대한민국 교육에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심하게 얘기하면 대한민국이 망하는 이유는 대치동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는. 대치동에서 지금 댓글 막 달아. 그러니까요. 큰일 났네요. 그래서 자기들도 대치동에 공감한다고. 계시는데. 그런 얘기 공감. 대치동에서 학원 하시는데 근데 큰일 저희 났다. 아들도 대치동 학원 다녀요. 네. 네. 그게 무슨 왜냐하면 어불성설. 아니죠. 대치동이 다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네. 특유의 문화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좀 섞여 있는데 지금 교육 얘기는 나중에 다시. 나중에. 네, 그냥 크게 할수 있으니까. 선별을 하게 되면 좋은 것들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근데 이제 그 제일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그 아이를 중1을 딱 키워놓고 보니까 야, 경쟁력이 없을 수밖에 없겠구나 확 느껴지는 거예요. 회귀라. 이 중요한 시기에 교과서는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네. 네. 근데 굉장히 죄송한 얘기인데 선생님들이 교과서를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좋을지언정 부모들이 선생님들을 잘 못 믿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팽배하죠. 그 그러다 근데 보니까 학원의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우리 때처럼 가르쳐요. 제가 아들 영어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이가 영어를 배우고 왔는데 자, 야 이거 아빠랑 같이 한번 볼까? 전 이제 공부도 막 같이 해보고 싶어요. 그렇게 가르치기가 싫어가지고 그래서 해봤는데 오죽하면 얘 중간고사 볼 때 시험 공부를 같이 해봤어요. 주말 동안에 책 똑같이 보고. 근데 공부법이 안 잡히는 상태에서 외우기만 하고 옛날처럼 하니까 이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지. 이건 중진국 모델, 후진국 모델인 거죠. 오 질려. 아빠가 옆에서 같이 공부해. 네. 아니 근데 아이는 되게 좋아해요? 네, 좋아했어요. 오 무서워. 왜냐하면 짚어주니까. 그런 거. 네, 근데 영어 공부를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 S 플러스 V 이거 아직도 해요. 주어 동사 네. 그런 거요. SVOC 뭐 이런 거. 이걸 왜 해? 1형식, 2형식.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친대요. 근데 시험 문제 그렇게 안 나오거든. 그리고 그걸 바라지도 않거든 요즘에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되게 그러니까 정말 열받는 게 우리나라는 공부를 3중으로 해요. 정말로 내신 공부 따로 하고 수능 공부 따로 하고 학원 공부 따로 하고 경시대 공부 따로 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쉴 시간이 없는 거야. 그리고 뭔가를 생각할 사고할 시간이 없는 거죠. 우리 와이프의 말을 잠깐 빌리자면 그래도 잘하는 놈은 어떻게든 잘하고 맞는데 못하는 놈은 어떻게든 못하니까. 맞는데 그게 우리끼리 리그일 땐 가능하다라는 거죠. 상대적 그쵸. 우위니까. 근데 이제는 우리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계랑 네. 부딪혀야 되니까 그런가 상대가 봐요. 되기가 쉽지가 정말 특출한 애들은 완전 다른 얘기인 거고 걔네는 무슨 짓 해도 괜찮은데 그 밑에 있는 애들부터 해가지고가 정말 이슈라는 거죠. 그렇죠. 그딱 중위권 그룹이죠. 중상위권 그룹. 그게 최상위 정말 슈퍼급 몇몇 빼고는 굉장히 심각한 얘기라는 거죠. 교육이 쉽지 않죠. 근데 이제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게 요런 지금 이제 이미 현실에 부딪히신 거. 저는 아직 애가 2살이니까. 영어 시험 보낼 때 됐네. 어? 영어 유치원 보낼 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잠깐 그 영유 출신. 미국식 경쟁 구도를 우리가 지향하면서도 북유럽식의 또 분배 구조에 대한 로망을 갖고 있잖아요. 이게 한 아이를 바라봤을 때 어떤 가치관을 과연
심어주는 게 심어주느냐가 정말 이게 부딪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미국식의 정말 경쟁 구도, 네가 무조건 딴 애들을 밟고 올라가야 돼라는 거를 정말 심어줘야 되느냐, 그런 경쟁력, 그런 역량을 심어줘야 되느냐, 아니면 너의 행복, 또 혹은 커뮤니티의 행복, 공동체의 행복, 또 모두의 분배, 뭐 공동의 성장, 이런 것들을 심어줘야 되느냐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미국이 되게 잘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뭐 속히 말하는 패트리어트라 그러죠. 그 애국심이나 그리고 위아디 아메리칸 뭐 이런 의지가 되게 강하잖아요. 그런 나라에서는 경쟁을 시켜도 우리는 아메리칸이니까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경제 구도 속에서 계속 우리나라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나라 자체를, 그러니까 가정 자체도 싫어하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경쟁 구도를 계속 이렇게 이렇게 인구가 아니라 땅덩어리 좁은 나라에 인구만 많은 나라, 이런 나라에서 살기가 되게 힘들어지는 가정이 아닐까, 그런 게. 갑자기 우울해졌는데요. 네. 방송을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급격하게. 어쨌든 어려워져서. 대한민국이 우울한 건 사실인데 여러분의 아니, 근데 행복은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거는 믿어요. 힘은 들겠지만 망하지는 않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레슨스런이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확 좋아지고 급격하게 좋아지고 이것보다는 우리는 계속 대처를 해나갈 거는 같다. 결론은 그거죠. 직장인으로서 결혼하기도 정말 어렵고, 육아도 쉽지 육아도 않아요. 쉽지 않고, 프로포즈하기도 정말 쉽지 네. 않고, 육아도 쉽지 않지만 육아도 출산, 우리는 육아도 쉽지 꾸역꾸역 않고, 살아가더라. 교육하기도 쉽지 않고, 네. 뭐 이 기계화되는 4차 산업혁명 아래에서 정말 어려운 암울한 미래가 보이는 것 같지만 결론은 행복. 그래도 잘 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진짜. 항상 하는 네. 사람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이게 행복해지는 중이라고 계속. 네. 네. 행복 ing. 네. 뭐 우리도 이 사회의 일원이지만 또 이 사회도 뭐 우리를 위해서 뭐 누군가는 분명히 고민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제 여러 가지 뭐 결혼이나 또 육아나 이런 것들, 사실은 결혼도 그렇지만 육아도 그렇고 굉장히 두려워요, 솔직히. 부담이 그리고, 되게 세요. 직장을 다니면서 그런 큰 어떤 그 대사를 치른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전 그 얘기는 하나 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없었다면, 이건 정말 생각이 힘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전 그냥 딱 그 가치 하나만으로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아이로 인해서 같이. 근데 오히려 제주에 애기 많이 가지고 애기가 셋 있는 친구도 있거든요. 근데 걔 마인드가 좀 신기하게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저지르고 뭐 어떻게 다 하겠지 뭐 지가 사는 건데. 그것도 뭐. 이제 성격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성격이 사람마다 성격의 차이인 그러면은 거죠. 또 잘 낳고 그냥 행복하게 살더라고요.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데 진정한 욜로족은 애를 한 5쯤 낳아야 돼요. 걱정 없이 그냥 그렇죠. 어떻게 크겠지 이러면서. 요새는 특히 어. 제가 들어왔는데 그 친구가 셋을 낳아놓고 보니까 한 달에 100만 원씩 그냥 꽂힌대요. 꽁돈으로. 나라에서 지원해주고 그렇죠. 회사에서 지원해주고 맞벌이다 보니까 네, 맞아요. 예, 지원해주다 보니까 애가 7살, 5살, 2살인데 다 지원이 된대요. 그러니까 기저귀값 다 나와, 모든 애는 다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번 거 잘 모아놓고 애들 그 장가 시집 우리나라는 학원비만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 필요가 없어요. 결국에는 최고의 승자는 학원입니다. 학원이 갑자기 학원으로 뭐지? 급하게 엔딩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원 얘기를 우리가 다음번에 한번 다루도록 네. 하고, 아무튼 그래서 뭐 결혼과 뭐 육아 뭐 또 아이들에 대한 고민들 하시면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사실은 그 참 어려운 고통, 그죠? 또 아주 일상에서 느껴지는 그런 고단함을 저희가 이제 공감하고자 오늘 방송을 꾸민 거고요. 공감하다가 저희끼리 암울해졌어요. 약간 아직 저 육아도 시작도 못하고 결혼도 분위기는 시작 못했는데. 다운됐지만 몰입하는 방송. 큰일 났네. 근데, 걱정이 많아졌습니다. 파이팅, 힘내십시오, 여러분. 네, 픽션 없는 방송. 근데 중형은 힘낼 수밖에 없는 구조가. 그럼요. 슬퍼요, 그렇게 얘기가. 힘내셔야죠. 힘내요. 뭐 어차피 뭐 한 번 사는 인생 힘내야죠. 힘내라 대한민국. 네, 힘내시면서 다들 뭐 하여튼 활기차게 밝게 미래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미래를 향해. 네, 자 오늘 방송은
역시나 굉장히 산만한 가운데 진행을 하게 예. 됐고요. 우리 그러면 방향성이 산만한 방송. 점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죠? 뭔가 컨텐츠가 주제가 네. 이렇게 좀 광의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쵸. 약간 그러다 보니까 네. 그럴 수 있는데 네, 저희가 대본이 없기 때문에 네. 이렇다는 거를 또 양지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오늘 주제에 대해서는 뭐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네. 또 오늘 뭐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수다 떨었는데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유익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만 남기고 뭐 예. 그렇게 엔딩하는 것으로 하고요. 다음 주에는 저희가 결혼과 육아를 하다 보면 이 또 결국은 돈에 재테크. 대한 그죠? 예, 돈에 대한 아쉬움들이 생깁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재테크에 대한 얘기로 직장인의 재테크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신선하고 더 유익한 에피소드로 웃지 마세요. 네. 정말 신선하고 유익한 걸로 돌아올 이렇게 거예요. 신선한데 그죠? 네, 그죠? 우울함으로 끝내는. 예, 더 신선하고 빠지는 유익한 방송. 에피소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